안녕하세요. 엔젤바이오 대표 김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국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재열입니다. 오늘은요, 수용성 기소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또 현장에서 많이 현장을 보고 또 듣고 하셨기 때문에 수용성 기소는 1650도에 구운 SiO3로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SiO3와 SiO2 그다음에 그 포항 제철에서 나온 슬러지의 차이점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엔젤바이오 탑규산은 1650도에 용해를 해서 이것이 처음에 개발될 적에는 우무라는 제품으로 해서 일본으로 우리 대표님이 수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SiO2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혼용을 할 적에 농약이나 비료나 섞을 적에 옮김 현상이 있는데 엔젤바이오 탑규산은 어느 제품하고도 희석을 해도 살포 가능하고 특히나 수도작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수용성 기소를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그 과일에 대해서 또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규수라는 부분은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수도작에만 이것이 도법방지로 그다음에 도열병 예방으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현장 체험을 하면서 농민들을 지도를 할 적에 특히나 전작물의 토양에 특히나 우리나라 토양이 산정토양이 되고 염류 집적으로 인해서 현재 토양이 많이 그런 상태지만은 수용성 규산을 사용함으로써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서 이것을 알칼리화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나 작물이 연작장애가 있을 경우에 수용성 규산을 200평에 1리터 정도로 해서 관주를 해주면 보통 작물은 초기에 육묘가 시작이 돼서 정식이 시작을 해서 한 달 내로 볼 적에 풍년 농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반드시 수용성 규산을 가지고 간주를 해주면 제 경험으로 볼 적에 살포한 농량과 그렇지 않고 처리를 안 한 그 쪽을 비교할 적에 일주일이면 한 3, 4일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또 엽채류에 대해서도 그 책상에서 연구하고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현장을 친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엽채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엽채류도 제가 처리를 해본 결과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깻잎이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일반 작물에 정식을 해서 2, 3일 후에 이것을 간주를 해주면 상당히 뿌리 발근이 좋고 그 다음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초기 생육에 성공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마늘, 파, 오이, 가지, 양파, 무, 배추 그런 종류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무, 배추가 많이 썩은병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용성 규산을 고온기에 치면은 쉽게 말해서 작물의
갑옷을 하나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그 수용성 규산에는 미네랄이 10여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의 그 맛과 향과 그 다음에 보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작물의 강합성 작용을 도와서 작물 생육에 아주 일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수용성 기소가 뿌리의 지력도 굉장히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네. 또 벼를 많이 항공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밤나무나 호도나무도 항공 방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밤나무뿐만 아니라 가수류에는 제 경험으로 볼 적에 특히나 봄철에 이제 사인마스켓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에 물주머니를 넣고 서서히 지금 가온을 할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나무에 그 목면 시비를 해주면 초기에 싹을 트면서 그 다음에 나무가 잎이 나오며 그 전에 이것을 목면 시비를 해주면 1000배나 이 정도로 해서 물 20리터 한 마리에 20cc나 한 25cc 정도를 가지고 목명 시비를 해줄 경우에 나무의 표피에 탄수화물이 저장이 되면서 건강한 나무의 잎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확신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수용성 규산은 전작물에 우리나라 그 농민들한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사에 그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나 작물이 자라면서 질소인산 가리 3대 요소와 미력 요소와 햇빛과 모든 그것이 맞아야 되지만 특히나 질소가 가하면 칼슘이나 풍소 같은 경우 흡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질병이 유발이 되고 해충이 달려들고 하는데 수용성 규산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번 간주도 해주고 연면 시비도 해주고 특히 그 간주를 해줌으로써 작물의 그 질소 과다를 억제를 해서 균형 있게 작물이 잘 자란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풍력농사로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인삼도 농약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새 PLS 제도를 해서 지금 농약이 많이 규제가 됩니다만은 특히나 인삼은 음지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합성이 작은데 이 엔젤바이오의 탁규산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할 경우에 쉽게 말해서 외국 문헌에 보면 광산란이 일어나서 강합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은 작물이 강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탄수화물하고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저녁에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작물이 크는 것인데 특히 도라지나 인삼이나 도덕이나 이런데 그 처리를 해주면 잔뿌리가 많이 나고 미네랄이 보급이 되면서 수확량이 한 20-30% 증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요즘 연작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박하고 참외가 옛날보다 당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봄철이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고 준비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험으로 볼 적에 수박 같은 경우도 사실 봄 냉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당도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것을 간주하면서 연면 시비를 했더니 그 냉해받은 수박이 다시 그 잎이 펴지고 잘
것을 판단으로 볼 적에 수박이나 각종 참외나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각종 그 작물에 이것을 첨배로 해서 한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지속적으로 일반 농약과 혼용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작물이 잘 자라서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 미네랄 수용성 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면은 우리 농촌에는 대풍년이 오겠죠, 선생님? 예,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도 제가 느낀 건데요. 아파트나 이런 놀이터에 잔디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보면 잔디에다 농약을 뿌리는데 네. 그것에도 수용성 기술을 뿌려서 어린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죠. 보통 잔디밭에 보면 뭐 썩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병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 하천 오염이라든가 공원에 뿌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건데 엔젤바이오 제품을 가지고 뿌려주면 잔디도 건강하게 자라고 뿌리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1년 내내 농사에 땀 흘리신 우리 농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농업 컨설팅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이재열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